체중 50kg도 안 되는 멧돼지가 코모도와 맞섰다. 영양실조로 근육이 심하게 위축된 상태였다. 코모도가 순식간에 목을 조이자 멧돼지는 비명을 질렀다. 다리를 뻗고 저항했지만 곧 포기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없음을 깨달은 것이다. 코모도가 뒷다리를 뜯기 시작했고 뼈가 부러졌다. 멧돼지는 이미 의식을 잃고 깊은 쇼크 상태였다. 앞다리의 움직임은 무반사에 불과했다. 코모도는 야은 배꼽을 여러 번 비틀며 뜯으려 했지만 두꺼운 각질층이 막았다. 그래도 결국 피부를 찢어내고 살점을 드러냈다. 멧돼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모든 것은 코모도의 식사로 끝났다. 이 싸움에서 승자는 분명했다. 초원의 약육강식은 오늘도 변함없다. 멧돼지의 마지막 저항도 허사였다. 해 뜨기 전 사냥꾼이 칠면조 출몰지에 도착했다. 모형을 설치하고 천천히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구의 소리를 흉내내며 유인하기 시작했다. 발전기 칠면조들이 소리에 이끌려 다가왔다. 15kg짜리 한 마리가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사냥꾼이 재빨리 화살을 쏘았다. 화살이 명중하자 칠면조는 즉시 쓰러졌다. 다른 칠면조들은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사냥꾼이 두 번째 화살을 쏘았고 느린 화면에서 보니 화살이 몸을 관통하지 못하고 막혔다. 하지만 칠면조는 이미 제압당했다. 두 마리 합쳐 30kg이 넘는 사냥감이었다. 이 정도면 팀원 모두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칠면조 고기는 쫄깃하지만 배는 확실히 채울 수 있다. 알래스카 해안, 두 마리의 거대한 불곰이 마주 섰다. 몸집과 체중이 거의 같아 어느 한쪽이 우세하지 않았다. 오른쪽 곰이 먼저 달려들어 상대의 얼굴을 정확히 물었다. 왼쪽 곰은 땅에 버티고 서서 저항하며 반격을 준비했다. 오른쪽 곰이 등까지 물며 누르려 했지만 왼쪽 곰이 놀라운 힘으로 몸을 비틀며 풀려났다. 두 곰은 서로 뒤엉켜 땅을 파헤치며 격렬히 싸웠다. 왼쪽 곰의 얼굴에는 상처가 나고 피가 흘렀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그의 분노를 자극했다. 드디어 두 마리가 동시에 뒷발로 서서 맞섰다. 그 순간 왼쪽 곰이 모든 힘을 실어 상대를 땅에 눌렀다. 오른쪽 곰이 등이 땅에 닿았고 목에는 이빨이 닿을 듯했다. 그러나 왼쪽 곰은 마지막 한 방을 참았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와 함께 무언가 절제가 있었다. 결국 오른쪽 곰은 일어나 물러났고 이 알래스카의 초원은 오늘의 승자에게 돌아갔다. 벽구석, 코브라의 퇴로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다. 붉은 머리들이 좁은 공간으로 밀어붙이며 압박했다. 코브라는 결국 가장 취약한 등을 적에게 노출시켰다. 공간이 부족해진 코브라는 마지막 일격을 시도했다. 그러나 붉은 머리들은 가볍게 피하며 수백 번의 경험을 증명했다. 실패한 코브라는 굴 속으로 도망갔지만 꼬리 한 토막이 입구에 남았고 붉은 머리들이 정확히 그 부분을 물었다. 꼬리를 끌어당겨 몸 전체를 굴 밖으로 뽑아냈다. 그리고 발로 머리 뒤를 정확히 밟아버렸다. 부리로 코브라의 코와 입 주변을 집중적으로 쪼기 시작했다. 그곳은 비늘 보호도 없고 신경이 가장 밀집한 약점이었다. 머리가 바닥에 눌린 코브라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호흡이 막히고 산소가 부족해지며 근육이 마비됐다. 몸부림은 생의 마지막 무반사일 뿐이었다. 이 싸움은 이미 승부가 난 전투였다. 인도 유명 블로거가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했다. 배관 공사 현장에서 5마리의 뱀이 발견됐다는 신고였다. 그중 3마리는 거대한 인도 비단뱀. 굴착기가 흙을 파내자 뱀들이 드러났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모두 숨죽여 지켜봤다. 그때 블로거가 직접 구덩이로 뛰어내렸다. 그는 맨손으로 뱀을 붙잡아 들어 올렸다. 인도 비단뱀은 독이 없지만 힘이 엄청나다. 잘못하면 감기에 질식 위험이 있으니 절대 따라하지 말 것. 그러나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게 움직였다. 1마리, 2마리, 3마리 모두 안전하게 포획했다. 뱀들을 마대자루에 넣고 차량으로 옮겼다. 그는 이들을 사람이 없는 숲으로 방생할 예정이다. 오늘의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괴짜 오소리가 코모도의 알을 훔쳐 먹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코모도는 분노에 차 오소리를 덮쳤다. 오소리는 전혀 물러서지 않고 코모도의 두꺼운 피부를 물었다. 그러나 코모도의 비늘은 갑옷처럼 단단했고 독과 세균이 가득한 이빨을 가졌다. 싸움이 길어지자 코모도의 독이 오소리 몸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오소리는 계속 공격했지만 움직임이 점점 느려졌다. 독이 혈액을 타고 퍼지며 근육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오소리가 넘어지자 코모도가 그의 목을 정확히 물었다. 코모도는 오소리를 세게 흔들며 제압했고 결국 오소리는 저항을 멈추고 삼켜졌다. 이 초원에서 용기는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 아무리 무서운 상대라도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코모도가 막 사냥에 나섰다. 바로 잠자는 작은 멧돼지를 발견하고 덤벼들었다. 멧돼지 머리를 입에 넣고 통째로 삼키기 시작했다. 맛도 느끼기 전에 멧돼지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러나 그는 아직 배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걸어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은 문어를 찾았다. 국수 먹듯이 문어를 쭉쭉 빨아들여 삼켰다. 문어를 끝내자마자 또 염소를 발견했다. 염소도 한 번에 통째로 삼켜버렸다. 그의 식욕은 정말 끝이 없다. 마지막으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였다.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걸음이 무거웠다. 이제 그는 한 달 동안 먹지 않아도 된다.
이 한 끼로 충분한 에너지를 비축한 것이다. 이 일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되는 직업이지만 위험도도 최고다. 잠수부가 거대한 선박 밑바닥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다. 한 번만 긁어도 덩어리째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시원시원하다. 이 생물은 바로 따개비, 개나 새우와 같은 갑각류다. 하지만 붙어서 사는 습성 때문에 배에 달라붙어 문제를 일으킨다. 강력한 점액질로 단단한 표면에 고정되어 번식한다. 시간이 지나면 배 전체가 따개비로 뒤덮인다. 그러면 선체가 무거워지고 저항이 커져 속도가 느려진다. 연료 소모도 크게 늘어나고 유지비가 폭증한다. 전 세계적으로 따개비 제거와 추가 연료비는 연간 75억 달러에 달한다. 암사자 우두머리가 물속 무리를 향해 돌진했다. 수백 톤의 육체가 흩어지며 먼지가 자욱했다. 한 마리 젊은 수사자가 물소 등에 올라탔다. 우두머리는 한 마리를 잡아 코와 입을 정확히 물었다. 호흡이 막혀 물소의 저항이 약해졌다. 그러나 물소 무리가 갑자기 되돌아왔다. 우두머리가 앞장서며 사자들을 향해 돌진했다. 사자들은 그 기세에 잠시 주춤했다. 그러나 암사자는 절대 놓지 않았다. 한 번 놓치면 다시 잡을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물소들은 동료를 구하려 애썼지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무리는 결국 돌아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 초원에서도 동료를 구하려는 행동은 드물다. 그러나 생존은 때로 냉혹한 선택을 강요한다. 아프리카 비단뱀이 작은 사자 새끼를 감아 조이기 시작했다. 새끼가 몸부림칠수록 뱀의 압력은 더욱 강해졌다. 암사자는 미친 듯이 울부짖었지만 뱀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다행히 동료 4마리가 달려와 함께 둘러쌌다. 그러나 뱀의 비늘은 갑옷처럼 단단해 발톱이 통하지 않았다. 뱀은 몸을 웅크려 약한 배와 목을 가렸다. 새끼의 움직임이 점점 약해지자 암사자들은 전략을 바꿨다. 한 마리가 앞에서 방해하고 다른 한 마리가 뒤에서 물었다. 고통의 뱀이 잠시 풀렸고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암사자가 정확히 뱀의 목을 물어버렸다. 그곳은 뱀의 가장 약한 부위였다. 다른 사자들이 몸과 꼬리를 물어 제압했다. 뱀은 곧 움직임을 멈추고 생을 마감했다. 사자들은 시체를 찢으며 분노를 표출했다. 어미의 분노, 그것이 가장 무서운 무기다. 수사자가 하이에나 한 마리를 덮쳐 거세게 물어뜯었다. 하이에나는 비명을 질렀고 무리는 벌벌 떨며 망설였다. 그러나 동료를 포기할 수 없어 용기를 내어 접근했다. 그들은 뒷부분을 노리는 기술로 사자를 압박했다. 사자는 재빨리 몸을 돌려 나뭇가지에 엉덩이를 댔다. 결국 하이에나 무리의 필사적인 구조로 한 마리가 살아났다. 하지만 다음 장면, 또 다른 하이에나가 사자에게 물렸다. 사자는 먹이를 빼앗길 위기에 분노해 덤벼들었다. 하이에나는 순식간에 숨이 끊어졌고 사자는 땅에 내동댕이 쳤다. 이번엔 3마리 수사자가 하이에나 무리와 맞섰다. 하이에나들은 감히 다가서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봤다. 한 마리 하이에나가 크게 다쳤지만 여전히 이빨을 드러내며 저항했다. 그러나 3마리 사자는 모두 미성숙해 제대로 된 급소 공격을 못했다. 그래도 하이에나는 결국 쓰러졌고 사자들의 연습 상대가 되었다. 코브라가 알을 낳고 사냥을 떠났다. 그 사이 글짜오 소리가 둥지를 발견해 알을 모두 먹어치웠다. 배를 채운 그는 그 자리에서 골아떨어졌다. 코브라가 돌아와 알이 사라진 둥지를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잠든 오소리의 얼굴을 정확히 물며 공격을 시작했다. 오소리는 잠에서 깨어나 즉시 반격에 나섰다. 코브라는 빠른 속도로 여러 번 물었지만 오소리는 코브라를 붙잡아 거꾸로 물어뜯으며 제압했다. 결국 그는 코브라까지 통째로 삼켜버렸다. 독이 퍼지자 오소리는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그러나 그의 면역체계가 독을 빠르게 분해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일어나 걸음을 옮겼다. 이 초원에서 독은 그에게 장난감일 뿐이다.